예전엔 치열하게 사는 게 익숙했는데 갈수록 편한 게 좋아집니다. 힘든 게 점점 싫어져요. 그런데 편한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조금은 권태로워집니다. 인생 권태기가 온달까요? 근데 또 일상이 지루해지면 열정을 살려 뜨겁게 살고 싶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편안함과 욕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솔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뭘 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난 뒤 안정적인 일터가 생기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집중할 인간관계가 다져지고 내 에너지를 투자할 것들이 좁혀지면서 점차 삶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이 상태가 지속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심심하더라고요. 작년쯤에 약간 인생 권태기가 와서 심각하게 심심할 때가 있었어요. 욕심이 크고 큰 목표를 세웠을 때는 심심할 새 없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갔는데 치열하게 달리는 건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즐겁고 결과가 달콤해도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편한 게 좋아지니까 힘든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근데 힘든 걸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이 편안함은 권태로움을 불러와. 그런데 권태로움이 지내지니 다시 삶의 이유를 찾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한창 이럴 때 서점에 갔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주 했던 질문이랑 확 꽂혀서 첫머리를 넘겼는데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을 미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꼬여있던 생각이 명료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다. 욕구와 욕망이라는 역학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쉼없이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를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구한다. 우리가 더 강렬히 욕망하면 할수록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욕망하지 않는 건 역시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첫째로는 인간 일반에게 욕망하지 않는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특정한 욕망의 부재 역시 나름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욕망할 것이 없다면 권태가 시작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저 존재하기를, 더 나아가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갈구하지만 마침내 존재를 온전히 확보하여 아무것도 갈구할 것이 남지 않게 되면 자기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쇼펜하우어 님도 이렇게 고민하신 걸 보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안도감이 올라왔는데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부재는 욕망을 낳아서 우리가 고통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성취하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부재가 번뜩이며 욕망을 자극하죠. 그렇다고 욕심 부리기를 멈추면 무료함과 권태로움이 들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한 게 좋은 마음과 그럼에도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욕심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면 갈수록 편한 게 좋아지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리고 피어오르는 욕심의 이유는 뭔지 두 가지를 양측에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편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고민해보면요. 어릴 때와 다르게 점점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주어지는 미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재가 채워지죠. 모두가 이걸 따를 필요는 없지만 10대, 20대까지는 비교적 삶의 퀘스트들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시험, 진학, 학점 채우기, 기술 배우기, 취업, 자립 이런 식으로 내가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명확하죠. 같은 목표를 향해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달리면 나도 그 압박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학과 졸업, 취업이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시기를 지나며 내가 얻는 것들이 생기고 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흩어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압박이 줄어들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퀘스트와 데드라인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껏 늘어질 수 있습니다. 몇 주 뒤면 봐야 하는 시험도 없고요. 졸업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점차 반드시 해야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만들지 않고 지금 상태에 안주하고자 하면 충분히 안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면 이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적당히 만족하며 살 수도 있죠.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빠삭하게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많죠. 의무 교육 과정도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것들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돈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야 법적으로 일을 하기도 어렵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지내지만 성인이 되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최저시급이 올라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 200만 원은 벌 수 있죠. 더 벌고자 노력하면 더 벌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덜 사고 조금 좁은 데 살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 벌고자 하면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의무가 지워지고 선택이 남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택할 수 있고요. 나를 뛰어넘는 공을 들여 욕심을 충족하면서 살지 혹은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살지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동기가 있지 않은 이상 관성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걸 추구하기 쉬워지죠. 그럼 이제 욕심을 볼까요? 무엇이 욕심을 만들까요? 제 그동안의 욕심의 기원에 대해 말해볼 테니 여러분의 욕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부재, 저에게 없는 것을 얻고 싶은 욕구에서 욕심이 비롯되었고요. 근데 이건 부재를 느껴도 안주하고 편하게 지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얹어서 욕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달리던 시절의 저를,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리던 시절의 저를 움직이게 한 건 뭐였냐면요. 성취를 하는 그 과정과 결과 자체가 재밌기도 했고요. 내 선택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 더 근본적으로는 내 삶이 유일무이한 삶이라는 생각 플러스 후회를 싫어했습니다. 내 삶이 유일무이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단 한 번 사는 이 지구에서의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채롭게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없게 죽기 전에 그래도 지구에서 내가 할 건 다 했다 생각하며 편안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없는 삶도 경험했으니까 무언가가 있는 삶도 경험하면 그만큼 내 세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랬어요. 그게 뭐가 됐건 A를 욕망한다는 건 A가 부재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없는 삶은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A를 얻기 위해 치열히 노력해서 A를 얻게 되면 A가 있는 삶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없는 삶도 A가 있는 삶도 경험하는 거니까 양측에서 생각도 폭넓게 할 수 있고 감정도 A가 없을 때의 아쉬움과 좌절도 겪고 A가 있을 때의 만족과 넉넉함과 그럼에도 생기는 또 다른 심심함과 욕구를 경험하면 그만큼 내 시야가 확장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정도는 아닌데 어릴 때는 후회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쓴 일기를 보면 보다가 웃길 정도인데요. 2, 3일에 한 번씩 일기에 후회하는 건 최악이다. 나는 후회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 나중에 후회하는 건 끔찍하다. 이런 말들을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하기 싫어했던 후회는 뭐뭐 할걸 이라는 후회였어요. A를 원해. 그럼 현 시점에서는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 거잖아요. A를 하느냐 마느냐.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내가 A를 했을 때 A를 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를 할 것이냐, A를 안 했을 때 A를 할 걸 이라고 후회를 할 것이냐 하면 저한테는 후자가 더 싫은 옵션이었어요. A를 안 하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안 할 수 있는데 A를 하는 건 그때가 아니면 나중에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A를 성취하기 위한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설령 결과가 성공이 아니더라도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거나 내 한계를 알았거나 해서 그래 해봤는데 이렇게 됐네? 나랑 안 맞나 보다. 난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지. 하고 툭툭 그걸 넘길 수 있을 건데 나중에 뭐뭐 할 걸이라는 후회는 저 자신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언가를 바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 움직였죠.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시작도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뭐뭐 할 걸이라는 후회가 들었을 때 내가 그때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뭐 해도 어차피 안 됐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안 됐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인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은 항상 욕심을 채우려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 이유로 마음도 편해지고 편한 게 좋아지면서 욕심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또 나중에 내가 후회하는 건 원하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제목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저도 아직 답을 찾진 못했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편한 걸 더 좋아하게 될 텐데 그럼 지금은 조금은 더 뜨겁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지금 안주하면서 무난하게 평탄하게 사는 삶과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치열히 살아서 나중에 편해지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불타오르는 치열함도 경험하고 의심 없는 편안함도 경험하는 거니까 그만큼 내 생각과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지금이랑 예전이랑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추진력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말 독하게 무언가를 성취해 나갈 땐 반드시 이걸 해야 해. 안 되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해. 이런 의무형 보조용언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랑 한 약속을 어기면 일기에도 그렇고 스스로한테 너 이것밖에 안 돼? 겨우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책과 원망과 비난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 때 특히 심했고 20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엄격했어요. 덕분에 제가 세운 목표들을 거의 다 이뤘는데 요즘은 나한테 너무 다정해. 무언가를 못해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느라 힘들었지. 알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일이 있잖아.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좀 게으름 부릴 수도 있지. 너무 달리지 말고 네 속도에 맞춰서 걷자. 고생했다. 수고했다. 토닥토닥 이래요. 나한테 너무 친절해졌어. 게다가 욕심이 마음의 편안함과 결부가 돼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것저것 다 균형 있게 잘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근데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헤이 네 그래요. 마음이 좀 유연해졌다 할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나중에 제가 어차피 뭐뭐 해도 안 됐을 거야 라고 변명하는 건 원하지 않는데요. 저도 제가 어떤 방향으로 뻗어갈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한 번뿐인 삶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치열하게 어떤 부분에선 편안하게 균형을 잘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나 자신.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욕심과 편안함, 권태로움에 관한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